그러니까 저는 연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연산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산 연습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연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연산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리냐면 제가 가끔 설명회 가서 제가 설명회를 가면 설명회 제목이 뭐냐면 아이 수학 잘하게 만드는 방법류의 제목이 아니고요. 수학 잘하는 아이 부모 되기가 제목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이 되려고 해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때 부모님께서 연산의 중요성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농담 삼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분 정도 아주 재수없게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교과서도 써봤고요. 많은 활동에도 참여해봤고요. 심지어 교육서도 내봤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겠습니까? 라고 자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제가 저희 아이의 수학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 데리고 실험하진 않을 거 않습니까? 제 경험상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만 뽑아서 아이한테 줄 거잖아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문제집 안 풀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연산 연습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산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산수 잘하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발달해 왔듯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개념이나 어려운 개념을 익힐 때에는 당연히 새로운 연산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이 적절하게 돼 있지 않으면 아이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고요. 또 수를 보는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나 중학교 초반 아니면 고등학교 초반에 수학에서 가장 구구단에 가까운 걸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 더하기 3이 10이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는 7 더하기 3이 10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들의 인지 구조는 10은 7 더하기 3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10을 보고 7 더하기 3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수를 보는 힘이고 그게 연산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 연습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책에다 예를 너무 많이 들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좀 잘 시키셔야 되고 근데 연산 연습을 시키실 때 제가 꼭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산은 기능을 익히는 측면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산 연습 시킬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어떤 방법을 설명을 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처럼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무료로 제공되는 EBS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은 익숙해지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연산을 풀다가 틀리면 고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 더하기 8은 25라고 쓴 아이가 있으면 봐봐 6에다 8을 더하면 4잖아. 그러니까 5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도 나중에 또 틀리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풀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하나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스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 더하기 9가 얼마지? 그러면 아이가 막 4, 5, 6 이러고 있는 아이한테 봐봐 24 더하기 9는 24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33이잖아? 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시겠지만 중학교만 가도 그거 모른다고 수학 문제 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킬 쪽으로 가면 너무 안 좋고 특히나 요새 보면 여러 강의 중에 곱하기를 간단히 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19단까지 외우라 이런 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속도,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게 만드는 거.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한테 자 오늘 20문제만 풀자 이렇게 시키시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피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만 풀면 노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1시간 동안 하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연산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 9구단이잖아요. 이름이 9구단인 이유가 9구까지 있기 때문에 9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산이 익숙해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 논리들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19 곱하기 18이 나왔다. 이걸 늦게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생기는 논리들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19 곱하기 18을 계산하는데 직접 계산하는 아이도 있지만 20 빼기 1 곱하기 20 빼기 2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익숙해져야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때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연산 문제집 보면 좋은 게 많거든요. 잘 꾸준히 연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보다 공부 체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공부 체력이라는 말이 제가 그냥 설명회 때 막 혼자 만들어 쓰는 말인데, 저희 그러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선수촌에 입촌하면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공부 체력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맞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포기할까? 이럴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을 공부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체력들이 실제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이 긴 입시를 버티는 가장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이 부족하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공부 체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냉정하지만 간혹 그런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 중에 아무리 한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체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체력 훈련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하는데 어저께 4km 뛰었으니까 오늘 5km까지 뛰어야지라고 할 때 사람 몸에는 반응이 오잖아요. 4km를 이미 뛰는 순간 그만할까? 그때 필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5km를 뛸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길러야만 공부 체력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 경험을 쌓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기를 쓰고서라도 성공 경험을 길러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가장 아이의 중요하다고 성공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나요? 성공 경험이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숙제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누가 시킨 일을 끝낸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노력하셔서라도 아니야 너는 지금 뭐를 성공한 거야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책에다가 이제 고장난 라디오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성공 경험을 길러주는 방법, 그러니까 잘해주는 방법만 생각을 많이 하시길래 써놓은 건데, 아이 키우시다 보면 아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 왜 배워야 돼요?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이는 지금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수학 왜 배워야 돼?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대부분의 아이가 정말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수학은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하자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걸 아이가 질문할 때는, 대학교 때 교육학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단어인데, 고장난 라디오처럼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 공부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감정을 싣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는 계속 입을 삐죽삐죽 거리다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과제를 끝내면서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장난 라디오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키우시려면 아이가 얘기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에 너무 논쟁하지 마셔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끔 저희 극상위권 아이들 보면 맨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용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도 다 풀 줄 아는 것 같은데 맨날 바빠요. 근데 제가 만나본 극상위권 애들을 보면 항상 어땠냐면 정말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 계획들이 항상 있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식이냐면 오늘 하루 놀아버리면 자기의 계획이 수능 다음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부모님께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이걸 지키면서 성공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성취감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성공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를 항상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랑 협의하에, 그래서 아이가 반드시 계획을 꼭 지켜낼 수 있게,
그리고 계획을 지키면 정말 큰 보상을 주시면서 성공했다를 느끼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칭찬인데,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면, 특히 이제 이거 아버님들이 잘 그러시는데,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몇 번 들으면 압니다. 저거 진정성이 없다는 걸. 그래서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실 때는 찍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계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걸 풀었구나 라든가, 이 단어는 아빠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했네,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풀었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떤 공부를 끝냈으면 설명하도록 시키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제 문제와 그 다음 문제의 설명과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설명해 보긴 뭐냐면 성공 경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내용을 이해했으면 설명에 성공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12분의 1로 통분을 하겠죠, 애가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아이가 12분의 1로 통분을 합니다. 그럼 옆에 가서 그거 24로 통분하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애가 12가 더 작잖아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때 그냥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4와 6의 최종 배수가 12에 이러는 순간 이제 아이의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계속 공부하다 성공을 직접 느끼면서 자녀를 잘하게 될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입장에서 합니다. 수학 공부시키기 어떠신가요? 계획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계획 지키기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의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욕심을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가장 같이 오래 있으신 분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